이제 후기 행태주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행태주의는 우리 이제 잠깐 정리하면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 제도 수출이 실패해서 비교해보자라는 비교 행정론이 있었죠. 비교를 해보니까 환경 요인, 무슨 요인? 생태 요인에 따라서 비교할 실패를 확실하게 규명했다는 거죠. 각 나라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각 나라의 모습이 다르지만 각 나라는 하나의 정치 체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끼리 비교했다는 거죠. 체제론까지 설명했고요. 비교행정론은 우리 선진국제도 실패를 규명했지만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방이 부족하고 때로는 개발도상국은 발전 안 돼 라는 개도국 발전에 회의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방금 봤던 것처럼 발전행정이 등장하면서 국가가 사회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행정의적 정치행정 이론론 효과성을 강조하고 기관 형성이나 발전의 일태를 육성해서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을 이끌고 나갔다는 거죠. 우리나라 행정은 여전히 발전 행정의 모습을 강하게 1960년대부터 1998년까지 그죠? 딱 98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90년대 중반까지는 좀 발전 행정의 모습이 아주 강했습니다. 특히 95년도에 자치단체 지방 선거가 있고 98년도에 본격적으로 IMF 경제위기에서 행정개혁이 추진되면서 한국은 발전 행정의 속성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땠느냐?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 후반 또는 60년대 초반까지는 아주 평안하고 평온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근데 50년대 후반에 국내적으로 흑인 폭동이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됐고요. 1963년부터 73년까지 정확한 연도는 틀릴 수 있는데 하여튼 60년 초반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대립이 있으니까 그렇죠. 월남전이라는 대립이 있었고요. 70년대로 오면 석유 파동이라는 엄청난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과거의 행정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을 연구해보자라는 이른바 신행정학이 탄생하게 되죠. 자,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급박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이다, 개입해야 된다. 개입해야 된다는 거니까 처방적인 것이고요. 적극적인 것이니까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가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왈도, 마리니, 오스트롬, 하몬, 브래드릭슨 등이 주장했고요. 자, 이제 흑인 폭동이 있습니다. 월남전이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라는 단어는 정체하다는 뜻이죠. 지체되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그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이 엄청나겠죠. 내 소득은 변함없는데 계속 물가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삶의 고통이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분이 돌아가셨는데 로자 파크스 여사입니다. 로자 파크스 여사. 미국 민권운동의 어떤 시발점이 됐습니다. 버스에서 백인들의 부당한 자리 이동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자리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았죠. 그죠? 원래 이 자리가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버스가 있으면 운전사가 있으면 앞쪽은 백인이 앉고 뒤쪽은 흑인이 앉는데 그죠? 백인이 오면 흑인들이 뒤에 앉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으면 자리 이동해달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 자리는 흑인 자리였단 말이죠. 이동 안 해도 되는데 백인의 자리 이동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래서 체포돼서 구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요 뒤에 분 기자입니다. 기자분이 그것을 보도하고 나서 평소에 차별을 받고 있던 흑인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차별을 시정해라. 왜 맨날 같은 돈 내고 타는데 백인들은 좋은 자리 많고 흑인들은 안 좋은 자리 않느냐? 왜 백인들이 자리 이동을 해달라면 이동해줘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승차 거부 운동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끄는 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고, 그래서 300일 시위 끝에 흑백 차별이 시정되면서 이제 흑인들이 평소 우리가 받고 있었던 차별을 평소 우리가 받고 있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게다가 1863년 흑인들의 노예 해방선언 있었고요. 근데 그 해필이면 지금 1960년대니까 100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1963년에 워싱턴 대행진, 이렇게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죠?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죠.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흑인의 자녀와 백인의 자녀가 같이 놀고 춤추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다면서 아주 유명한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때 이제 실업률은 흑인들은 11%, 백인은 5%. 그러니까 일자리에도 편향적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흑인들의 노력에 따라서 바로 1964년 Civil Rights Act, 이른바 민권법이 통과됩니다. 이 right를 대문자로 쓰면 권리란 뜻 아시죠? 그죠? 당시에는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이 흑인들의 요구를 케네디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어요. 보수파나 공화당의 반대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11월인가요? 암살당하고 나서 이때 당시에 부통령이 바로 존슨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나서 이제 흑인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다면서 흑인들을 위해서 권리를 제정하는 민권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민권법의 내용은 이제 공공시설에서 고용이나 투표, 공공시설 이용해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가끔 영화에서 보면 흑인이 먹을 수 있는 음료대와 백인이 먹을 수 있는 음료대가 막 구분되어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이러한 흑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서 행정은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행정은 왜 대응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그러면 흑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사회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린애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떤 대안이 더 좋을까? 자,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생태주의는 아무런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일단은 왜 그럴까요? 이러한 흑인들의 요구라든지 이러한 어떤 대안이 더 좋은 증거는 우리 가치 판단의 문제죠. 가치 판단의 문제. 그래서 행태주의는 가치 중립, 가치 배제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당시의 사회 상황이 이랬는데 행태주의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자 바로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당시 미국 정치학회 회장은 후기 행태주의를 주장합니다. 후기 행태주의는 영어로는 이제 포스터인데요. 내용상 탈입니다. 탈 행태주의. 그러니까 행태주의의 기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런 행태주의의 이론들을 급박한 사회 문제 해결과 처방을 중심으로 연구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적실성의 신조와 행동, 크레도 오브 렐레반스라는 단어가 적실성 또는 급박성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급박한 사회 문제가 뭐였죠? 흑인들의 문제였죠. 이러한 급박한 사회 문제 해결과 행동,
행동은 처방이죠. 즉 이론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적실한, 급박한, 적실한, 적절한. 그렇죠. 그래서 relevance라는 단어를 그 사회에서 가장 급박하다, 좀 가장 적실하다, 가장 적절하다,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 실천과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행태주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요. 행태주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행태주의의 연구를 이제 급박한 사회 문제 해결과 실천과 처방 위주로 연구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후기 행태주의가 되겠습니다. 후기 행태주의는 당연히 이제 개방체제죠. 왜요? 사회의 변화에 또는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행정을 해서 무슨 변수성? 행정이 사회의 결과물이 아니라 행정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 행정이 독립변수가 된 것이죠.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야 된다. 적극적 행정이. 가치 판단을 강조합니다. 자, 보다 인본적이고 민주주의적이고 행정의 대응성, 사회 요구에 대응해야 된다. 이건 급박성, 적실성이 되겠죠. 행정의 대응성, 고객 제한주의, 돈 낸 사람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건 돈 지불한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건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응하고 우리가 적실하게 반응해야 될 우리 정책 고객들에게 만족을 줘야 된다. 이른바 고객 지향성입니다. 참여와 분권,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이른바 제퍼슨이 강조했던 제퍼슨주의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자,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논쟁적인 제도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대표관료제, 국민 대표성. 1등부터 10등까지 1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0명을 뽑는 시험에서 아마 지금 현재 하루 하면 그죠? 10명이 다 100인이 되겠죠. 근데 인종적인 성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9명은 100인을 하더라도 1명은 흑인한테 할당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과거에 10명으로만 100인 10명으로만 구성되던 관료제의 대표성이 이제 100인 9명, 흑인 1명 보다 더 국민을 대표할 수 있죠. 그죠? 인적 우성을. 그래서 이것을 대표 관료제라고 합니다. 성적이 비록 낮더라도 1등부터 9등까지 성적이 만약에 90점이면 흑인 1등은 75점이라 하더라도 얘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관료제 구성에 국민 무엇을 높일 수 있다? 대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관료제의 인적 구성 방식을 대표 관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우호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죠? 좀 더, 얘들을 좀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형평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신행정학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신행정학에 대한 평가. 자, 가치 판단적,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가치 판단적 연구. 자, 그래서 80년대는 현상학이나 행동주로 영향을 줬고요. 후기 블랙스버그 선언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행정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개도국에서는 행정의 가치 판단, 즉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하게 되면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행정이 무분별하게 정책 결정 기능을 많이 함으로써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고, 그죠? 더 많이 행정의 역할을 강행할 수도 있죠.
지나치게 이제 급진적이었다. 그 당시에 그런 흑인 폭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한 것일 뿐이지 경험적 지식이나 이론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고객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되는데 참여가 부족한 경우에는 행정의 대응성 확보, 고객 지향성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일시적인 분위기였다. 88년, 그렇죠. 20년이 지나고 나서 2차 미네르부 회의에서는 어떤 행태주의 어떤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었다. 과거 같은 열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행자 후기행태주의는 1987년에 윈슬리, 울퍼 등이 신행정학을 뭘 개성했다? 신행정학, 가치 판단, 적극적인 행정, 고객 지향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근거 없는 관료 후려치기를 극복한다. 정치가의 부당한 공격, 행정에 대한 부당한 공격, 책임 떠넘기기죠. 어떤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부 관료가 잘못했다라고 정치가들이 계속 잘못을 추구하는데 사실 그 정책은 사업은 국회의원이 통과시켰다는 거죠. 행정에 대한 부당한 공격, 극복, 그렇죠. 행정의 적극적인 사회 문제 해결. 그러니까 관료제가 일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관료제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국민들은 관료제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가들이 관료제들이 일 못하는 것처럼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일 잘하고 있으니까 관료종으로. 그러면 부당한 공격을 없애버리고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정치에 예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에 예속되지 않으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우의적,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죠. 됐습니다. 공익 달성을 위한 전문직업주의를 강조했다는 것이 블랙스버그 이 분들이 대부분 버지니아 대학 소속들인데 버지니아에서 근처에 있는 동네가 바로 블랙스버그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스버그 선언까지 했습니다.